안녕하세요. 틈만 나면 홍콩에 가는 심천에 사는 참씨입니다. 8월의 홍콩은 정말 극강의 더위인 것 아시죠? 그래서 홍콩 느낌이 가득한 동네에서 동선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은데요. 트렌디한 카페가 가득한 곳, 정갈하고 친절한 로컬 음식점을 만날 수 있는 곳, 동네 여기저기에 벽화가 가득한 곳, 바로 싸이잉푼입니다. 오늘은 싸이잉푼의 맛집과 바에서부터 트램을 타고 셔먼까지 넘어가 볼게요. 싸이잉푼은 홍콩 여행에서 많이들 방문하시는 센트럴역에서 2코스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사실 어떤 집부터 시작해야 할지 정말 고민했는데요. 더 이상 숨겨진 맛집이 아닌 콩티 카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홍콩에서 후미진 골목의 카페나 아예 탁 트인 카페 둘 중 하나를 좋아하는데요. 콩티 카페는 싸이잉푼 구석에 잘 숨겨진 아지트 같은 느낌이에요. 아침 8시에 여는데 당연히 현지인 분들로 가득하고요. 귀여운 실내, 실외 인테리어에 친절한 스태프분들, 스캔해서 주문하는 편리한 시스템까지 갖추었습니다. 특별한 메뉴들은 아니지만 여행 와서 맥모닝이나 컵라면을 먹으면 되게 맛있잖아요. 싸이잉푼 비번 출구 바로 앞이기 때문에 여행 와서 아침으로 먹기 참 좋은 식당이에요. 밀크티까지 포함된 가격이니까 저렴하기도 엄청 저렴하죠. 아이스 밀크티에는 단맛이 있는데 따뜻한 밀크티에는 없기 때문에 보통 설탕을 첨가해서 먹으면 맛이 더 좋습니다. 어느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던 두 곳 중 하나는 인기 누들인데요.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미쉐린 원스타 맛집입니다. 2024년에도 또 미쉐린에 올랐더라고요. 저는 튀긴 완탕이 제일 유명한 줄 알았더니 우육면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9시 반쯤 들어가서 앉았는데 9시 45분이 되니까 자리가 꽉 찼습니다. 제가 첫 손님이어서 그런지 의자도 빼주시고 정말 친절하셨어요. 미슐랭 식당 중에 이런 곳이 잘 없는데 말이죠. 국수면이 전에 많았던 기억이 있어서 면을 반만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작은 그릇에 주셨어요. 원래는 이것보다 더 큰 그릇에 나옵니다. 남자분들은 국수 한 그릇에 완탕이나 어묵도 따로 주문하시네요. 면발이 에그누들이지만 에그누들 중에서는 가장 부드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식감은 독특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소고기나 국물도 잡내 없이 정말 깔끔하고요. 구글 맵에도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지만 이 집은 미쉐린 값을 하는 그런 집이라고 생각해요. 소고기가 가득 들어있어서 그런지 마지막엔 살짝 느끼하더라고요. 고추기름 한 스푼 넣어주시면 마지막까지 매콤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보통 아침에 완탕을 튀기시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오시면 완탕면도 괜찮고 오후에 방문하시면 우육면을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완탕만 따로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싸이잉푼의 새로운 식당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방문한 곳은 차오키입니다. 이 식당은 커다란 새우 멘보샤로 유명한 식당인데요. 바로 튀겨서 나와서 그런지 한참 걸리더라고요. 따끈하고 놀라울 정도로 바삭해서 튀김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맛있게 드실 거예요. 새우 다진 게 정말 가득 들어있거든요. 마요네즈에는 와사비도 살짝 넣으신 것 같은데 콕 찍어서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보기보다 되게 커서 2조각이 최대겠더라고요. 처음에 라바 토스트도 주문했더니 너무 많다고 말리시더라고요. 크리스피 창펀은 원래 맛없기가 힘든데 미리 만들어둔 느낌이라 식어서 좀 맛이 없었어요. 아무리 딤섬이 떡볶이, 김밥 같은 존재라지만 다 맛있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아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구글 맵에서도 멘보샤랑 라바 토스트는 평이 정말 좋거든요.
점심이나 간식으로 똥랭차 같은 것 한 잔 주문해서 같이 드시면 든든합니다. 여기도 동네에선 유명한 맛집이라 편하게 자리 잡으시려면 12시 이전에 도착하시는 게 좋습니다. 홍콩식 돌솥밥 같은 뽀짜이판 맛집인 콴키도 사잉푼에 있거든요. 여기는 저녁 5시 반부터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저녁 식사만 가능합니다. 사잉푼 하면 원래 카페 동네로 유명한데요. 윈스턴 커피와 파인프린트는 다른 동네에서도 소개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서로 다른 스타일의 세 곳의 카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분위기가 모든 홍콩 여행자들의 사랑인 하프웨이 커피와 굉장히 닮았다고 느꼈어요. 하프웨이 커피의 인테리어는 좀 더 홍콩식 감성이라면 투애너 하프 스트리트는 식물이 가득한 초록초록한 인테리어입니다. 아침부터 업무를 보고 브런치 메뉴를 먹는 현지인들로 가득해서 그런지 여행자에게 느껴지는 분위기가 비슷한가 봐요. 스태프분들도 따뜻하시고 동네에서 만나서 인사하는 주민들도 많고 산책 나온 강아지들도 많았습니다. 실내에 테이블이 9개가 있고 실외에도 좀 있는데 자리가 빈 적이 없을 정도로 계속 북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위치가 콩티 카페 바로 옆이었어요. 크게 나 있는 창으로 햇살을 받으며 마시는 마차 라떼도 정말 진하고 맛이 좋았습니다. 구글 평점이 무려 4.9점이네요. 아침 7시부터 문을 여니까 이 근처를 지나신다면 꼭 한번 들러보세요. 제가 구석진 카페 아니면 탁 트이고 넓은 카페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혼자서 여유있게 시간도 보내고 거리 풍경도 보고 하려면 이런 넓은 공간의 카페가 편하긴 해요. NOC 커피는 사이잉푼 대로변에 위치한 넓은 카페인데요. 여기가 로스터리 카페라 커피도 굉장히 맛있어요. NOC 커피는 홍콩 전역에 체인점도 많은데요. 이번 가을에 기와병가랑 콜라보로 커피 월병도 출시한다고 하는 그런 대기업이에요. 제가 딱 좋아하는 화이트 톤의 깨끗한 인테리어에 카페 천장도 굉장히 높고요. 카페 바로 앞은 트램이 다니는 길이라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해시태그 커피는 라떼 아트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들러보았습니다. 사잉푼 골목 중심에서는 살짝 떨어진 위치이지만 라떼를 좋아하기 때문에 굳이 방문해 보았는데요. 너무 예쁜 라떼 아트에 비해 밍밍한 커피 맛에 살짝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곳도 혼자 오셔서 커피를 드시는 현지인 분들이 꽤 많았었는데요. 제가 좀 고소하고 진한 맛의 라떼를 좋아해서 그런지 제 입에는 맞지 않았나 봐요. 고래인 것 같은데 아트는 정말 예쁘죠. 마지막으로 사잉푼에 숨겨진 바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홍콩에는 매년 아시아 탑 50에 선정된 바들이 몇 개 있어요. 예전에 소개드린 퀴너리도 그렇고 대부분 소호에 있는데 올해 사잉푼의 바가 새로 하나 선정되었더라고요. 여기가 되게 재밌는 게 겉에서 보면 간판도 하나 없고 그냥 주택 같은데 초인종을 누르면 직원분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메뉴는 매일매일 바뀌는 4가지가 전부입니다. 저는 진 베이스의 칵테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2번째 칵테일로 골랐고 진의 레몬 맛까지 더해져서 딱 제 취향이었습니다. 혼자 방문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주시는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에 빠였어요. 칵테일도 맛있게 마시고 벽에 마커로 그림 그리는 것도 구경하다가 나왔는데요. 문을 열자마자 너무 이질적인 풍경이라 살짝 시간 여행하고 온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아시아 탑 50 바들 중에서 호텔 바처럼 무거운 분위기의 바가 끌리지 않는 날이라면 이곳을 리스트에 넣어보세요. 사잉푼 B3번 출구를 통해 나오면 아트레인이라고 불리는 벽화 거리가 조성되어 있어요. 하지만 저는 벽화만을 보러 사잉푼을 올 필요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소호나 다른 곳에서도 보실 수 있고 규모가 유달리 큰 것도 아니거든요. 지하철 역사 내에서부터
쌓인 골목 구석구석에 벽화가 그려져 있어 전체적인 동네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사잉푼에는 미드레벨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에스컬레이터도 있거든요. 영상에서보다 실제가 더 경사가 심한 동네이기 때문에 이 동네를 이동하실 때에는 꼭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해 주세요. 더운 날씨에 오르막길을 걷다 보면 저를 구독 취소하실까봐 무섭거든요. 무조건 에스컬레이터를 중심으로 올라간 뒤에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맛집이 많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따뜻하다는 점이에요. 아무래도 센트럴이나 침사추이를 가시면 바쁘기도 하고 친절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사잉푼, 타이항 이쪽으로 조금만 나가도 정말 로컬 분들의 친절함에 마음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NOC 커피 바로 앞에서 트램을 타고 셔완으로 이동합니다. 지하철을 타셔도 한 코스면 도착하고요. 셔완에는 유명한 카오키도 있고 하프웨이 커피도 있는데요. 오늘은 PMQ에 갓 문을 연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방문해 볼게요. 혼자 여행을 하다 보면 합석하는 것도 재밌긴 하지만 가끔은 깔끔한 레스토랑에서 혼자 조용히 먹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PMQ는 원래 기본 경찰 숙소로 사용되던 곳을 다양한 디자인 스튜디오와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 곳이에요. 이곳 6층에는 주 홍콩 한국문화원도 위치하고 있어요. PMQ 1층에 새로 생긴 파스테이코에서는 이름처럼 파스타와 21일간 숙성된 스테이크를 드실 수 있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스테이크를 위한 나이프를 골라주면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크와 함께 나오는 파스타 면의 종류, 파스타 소스를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풍기 소스의 요끼를 선택했는데요. 여기 파스타 맛집이더라고요. 파스타만 따로 주문하고 싶을 정도로 괜찮았어요. 스테이크는 제가 미디움 레어를 해서 그런지 안쪽 부분은 좀 질겨서 바깥쪽만 먹었거든요. 미디움을 했으면 나았겠다 싶었어요. 스테이크 때문에 추천을 할지 말지 망설였는데 각각 단품 메뉴로 판매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양이 많아서 전 꽤 만족스럽게 먹었거든요. 인테리어도 무척 마음에 들었고요. 그런데 PMQ 건물 자체가 복도식이라서 바깥바람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에어컨이 있어도 덥더라고요. 9월 이후에 날씨가 좀 선선해지면 방문하셔서 식사도 하시고 천천히 구경해보세요. PMQ 근처에도 액세서리나 소품샵이 굉장히 많습니다. 셔완에서도 차찬탱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꽤 유명한 스위키 커피에 왔습니다. 여기는 육류와 채소를 판매하는 셔완 마켓 건물 2층에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여긴 여름엔 안 오시면 좋겠어요. 아침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방문했는데도 실내가 굉장히 더웠고 주문받고 서빙하고 계산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어서 주문을 받기까지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레트로한 느낌의 이 유리병이 참 예쁘긴 하지만 프렌치 토스트도 그다지 특별하진 않았고요. 혼자서 땀 흘리며 열심히 하고 계셔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침 8시부터 손님이 가득 찰 정도로 바쁜 만큼 직원분을 좀 더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좁은 골목과 빽빽한 거리가 홍콩의 장점이자 단점이잖아요. 홍콩 여행을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하시려면 사잉푼이나 셔완처럼 괜찮은 동네를 묶어서 다니시고 종종 카페나 바에서 쉬어가 주세요. 구독자님들의 쾌적하고 즐거운 홍콩 여행을 기원하며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